네, 안녕하세요. 사진가를 위한 진짜 컬러 매니지먼트 동영상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컬러테크 연구소의 김환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그 4개의 강좌가 SLR 클럽 동영상 강좌 게시판에 올라왔네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 내용 중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회부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추가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어떤 컬러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강좌는 그 디지털 사진을 우리가 모니터에서 제대로 보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들이었습니다. 좀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사진을 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어 봤었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눈은 모두 다 제각각이고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확한 그 사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PC의 컬러 출력 설정 역시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설정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어떤 PC 모니터의 그 주변 조명 환경이 보고 있는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좀 많이 불편해하시는 그 모니터상에서 사진의 노출을 결정을 하실 때 이 모니터의 밝기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외부적인 요소에서 PC의 내부적인 요소, 그 첫 번째로 운영 체제가 사진 이미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고요. 어떤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결국 사진에서는 어떤 사진의 컬러적인 특성이라든지 밝기, 그리고 어떤 중간 톤 영역, 미드 톤 영역이나 하이라이트 또는 섀도우와 같은 이런 각각의 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톤 재현 특성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찍으신 사진을 그대로 있는 대로 가감 없이 보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죠. 윈도우 7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윈도우 7 운영체제의 요소들을 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그 PC의 기본 컬러 출력 특성에서도 좀 다루어본 바가 있는데요.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면은요. 자, 윈도우의 그 시작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윈도우 제어판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시죠. 제어판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통 이런 모양의 컴퓨터 설정을 보통 만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윈도우 7부터는 이렇게 범주별로 좀 나누어서 그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컬러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기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범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큰 아이콘이나 작은 아이콘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제어판에서 변경할 수 있는 설정들이 모두 다 리스팅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색 관리라고 해서 PC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들, 특히 컬러를 재현하는 장치들에 대한 컬러 관리를 이 색 관리라는 설정에서 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컬러를 재현하는 장비들이라고 하면 디스플레이라든지 스캐너나 모니터,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운영 체제상에서 바로 이 색 관리라는 제어판에 들어가시면 어떤 컬러 조정이 된다라는 것들을, 컬러 조정, 컬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제어판이 바로 색관리 제어판입니다. 색관리 제어판은 보시는 것처럼 장치, 모든 프로필, 고급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장치 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치라는 곳에 오른쪽에 그 풀다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의 리스팅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1번, 디스플레이 2번, 그 다음에 프린터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장치에 연결된 프로필이라고 해서 해당 디스플레이의 프로필을 요구하죠. 운영체제에서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ICC 프로필이라고 해서 하나의 프로필이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윈도우에서는 프로필이라고 하고 맥에서는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프로필이라는 것, 특히 장치 프로필이라는 것은 해당 장치의 컬러 출력 특성을 기술해주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가 지금 빨간색이 이렇게 나오고 녹색은 이렇게 나오고 청색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색역이라고 하죠. 색상을 재현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이 모니터의 색상을 재현할 수 있는 영역은 요만큼입니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색온도는 얼마입니다. 밝기는 얼마입니다. 그 다음에 톤을 재현할 때의 특성. 미드톤 영역은 좀 밝게, 하이라이트가 좀 어둡게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와 같은 이미지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이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술한 파일이 바로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필이 운영체제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값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기본값 프로파일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운영체제가 여러분이 어떤 모니터를 사용하시는지를, 어떤 특성을 가진, 어떤 컬러 출력 특성을 가진 모니터를 사용하시는지를 운영체제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어떤 컬러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을 하셨을 때 운영체제는 무조건 자동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기본값으로 등록되어 있는 해당 디스플레이의 프로파일을 포토샵한테 넘겨줍니다. 이건 자동으로 무조건 해주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장치와 연결된 프로필에 이 프로필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 운영체제는 포토샵에다가 전달해줄 프로필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니터를 사용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컬러로 재현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한 해당 모니터의 프로필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스캐너라든지 어떤 다른 장치들을 프린터라든지 연결을 하시면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그 장치에 대해서 리스팅이 될 것이고요. 프로필이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필이 이제 기본값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 그 게시물에서 이제 댓글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색깔리 창에 들어왔는데, 프로필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원래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새로 사시고 윈도우를 처음 까시고 바로 색깔리 창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등록되어 있는 프로필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프로필이 없는 것이 정상이고, 여러분들이 프로필을 입수하시던 구하시던 만드시던 어디선가 프로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에다 등록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모니터 프로파일을 구하는 방법, 또는 습득하는 방법, 또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모든 프로필이라는 탭이 있네요. 이 모든 프로필이라는 탭에서는 현재 이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모든 프로파일들을 리스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파일들이
이렇게 뭐 스캐너 프로파일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나 프린터 프로파일과 같이 다양한 프로파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어떤 특정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셨을 때 그 프로파일이 만들어진 날짜라든지 색 공간, 그 다음에 뭐 장치의 모델,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컴퓨터엔 이런 프로파일들이 등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곳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급 탭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보여지게 되는데요. 어려워하실 건 없으시고요. 좀 컬러 매니지먼트를 이제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적용하시기 시작하면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헷갈리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설정들, 윈도우의 색 시스템 기본값이라든지 이 WCS 색 영역 매핑에 대한 렌더링 방식이라든지 이 모든 영역을 시스템 기본값으로 두고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설정들은 다 시스템 기본값으로 놓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설정을 주실 일이 거의 없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보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보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윈도우 7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시각적인 기준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그런 툴이 제공이 되지요. 그래서 이 보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근거로 해서 교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 방식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어떤 컬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텍스트북에서도 이렇게 시각을 기반으로 한 캘리브레이션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 편의 그런 동영상을 준비를 해서 한번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 방식의 캘리브레이션은 특히나 과거 CRT 모니터에서는 어느 정도 유효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LCD 모니터가 거의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사용하시면 더 악화된 결과만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LCD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